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이제 미친 상승이 온다라는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요. 트럼프 일기와 완전 똑같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의 폭발력이 앞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자,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트럼프 1기 때와 그리고 트럼프 지금 2기 때의 주가의 흐름을 비교하면서 자, 앞으로 지금 주가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 분석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우리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이제 나스닥이거든요. 2018년도와 25년도를 이제 비교한 것인데 자, 지금 왼쪽 편이 25년도예요. 그리고 오른쪽이 2018년도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추락하고 폭락하는 것들이 그림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트럼프 1기 때와 2기 때의 차이가 있어요. 자, 트럼프 1기와 2기의 차이는 뭐냐면요.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시작한 것이 이 트럼프가 1기 때는요. 2017년도에 부임을 했어요. 그리고 2018년도부터 무역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게 차예요. 근데 25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1월 달에 부임했잖아요. 근데 1월 달에 부임하고 나서 바로 부임하자마자 관세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바로 폭풍 그냥 뭐 질주하듯이 관세를 때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둘의 차이는 시기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1기 때는 1년 뒤에 이제 때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둘의 차이가 1년의 어떤 시차가 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왼쪽 차트가 25년도란 말이에요. 24, 25년에 걸치는 거고, 그리고 오른쪽은 2018년도예요. 2017년도에 부임했고 한 1년 동안요. 트럼프가 2017년도 부임하고 나서 1년 동안 한 30% 정도 올랐어요. 주가가. S&P 기준으로요. 자, 그렇게 쭉 올랐다가 2018년도까지도 흐름이 괜찮았는데 관세 전쟁을 때리면서 막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관세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이후에 시차를 두고 결국은 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무역 전쟁이 시작되고 막 치열한 공방전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요. 이게 이제 언론에 부풀려지고 하면서 주가가 막 흘러내리는데 주가가 흘러내리는 건요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닮았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왼쪽이 2025년 올해고요. 오른쪽이 2018년도거든요. 자, 일단 오른쪽 거 2018년도 보면요. 재미난 지점은 뭐냐면, 자, 2018년도에 아래쪽에 이제 뭐 8월달, 10월달, 12월까지 이제 2018년도 한 해가 나오는데, 자, 무역전쟁이 3월달에 발표가 나와요. 1기 때. 2018년도 3월달에 나오다가 본격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게 2018년도 그 7월달에 부과를 해요. 대략 한 25% 관세를 부과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 500억 달러 부과한다 그랬다가 뒤에 이제 25%로 일괄 관세를 부과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7월 달에 부과했는데도 뭔가 시장이 갑자기 뚝 떨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진 않고요. 다시 또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힘이 좋다 보니까요. 그 당시도 트럼프의 기세가 좋았거든요.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올라갔어요. 8월 지나도 올라가고 계속 우상향하죠. 오르락 내려가면서 우상향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월 달부터 무너지기 시작해요. 자, 왜냐하면 이 하반기부터 이 트럼프 1기 때, 그러니까 2년 차죠. 2년 차 후반기, 2018년도 후반기부터 트럼프가 막 이제 중국하고 으르렁대면서요. 너가 보복을 해? 내가 돌려. 지금 하듯이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너 1배, 나 2배, 너 3배, 난 4배, 질러! 이렇게 하면서요. 둘받고 넷 이런 식으로 거의 미친 질주를 해버리거든요. 자, 그렇게 되니까 시장이 그때부터 암울해지는 거예요. 중국도 보복을 하고 서로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기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호소를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품에 관세가 25% 달라붙고 이제 이게 얼마 안 가겠지 했는데 막 계속 주거니 받거니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기업들이 불안해지고 수입을 중단해버리고 서로 보내는 걸 중단하기 시작하고 막 엉망이 되죠. 그러니까 주가 보세요. 오른쪽 보면은 주가가 계속 막 하향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거의 8,000 이상 찍었던 게 6,000 가까이 떨어지면서 거의 한 20% 이상 빠지는 모습 보이거든요. 나스닥이요. 자, 근데 지금 그 왼쪽 거 보세요. 왼쪽 거는 지금 트럼프가 25년도에 부임했잖아요. 부임해서 부임하기 전부터 흐름 좋았죠.
사실 그 이후에 이제 트럼프 그 당선되고도 좋았지만, 좋았는데 보십시오. 되자마자 이제 1월 달에 뭔가 흐름 계속 좋았다가 관세 얘기 나오면서 갑자기 쭉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미끄러지죠. 쭉쭉 떨어지면서 오른쪽 거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도 거의 2만 불 가까이 찍었었거든요. 나스닥이 최고점이 2만 불을 찍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한 15,000 정도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것도 한 20% 가까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뭐 20, 30% 내에서 이 무역 전쟁이 발발하면서 떨어진 거.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유가 뭐냐면요. 관세도 그때 이제 그 연준의 금리도 굉장히 높았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유 두 가지가요. 너무 닮았어요. 저 때도 1기 때도 이 연준의 그 금리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점. 그리고 2기 때 지금도요.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1기 때는 사실 그때도 제롬 파월이었거든요. 트럼프가 세웠어요. 본인이 직접 선택해 세웠거든요. 내 말 잘 듣겠거니 했는데, 근데 어차피 소위 말해서 금리 쪽에 제롬 파월 의장은 연준은 독립기관이잖아요, 헌법적으로. 그 트럼프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본인이 세웠는데 그걸 탓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어찌됐든 간에 뒤에서 그때는 막 누나를 흘기면서 빨리 내려라 하면서 막 협박하고 급박하고 막 그랬거든요. 막 그때는 사실은 그 제롬 파월 의장이 신참이다 보니까,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막 트럼프 무서워가지고 눈치도 보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죠. 왜냐? 지금 이제 오래 지나면서 내공이 쌓였잖아요. 이분도 뭐 지금 거의 10여 년 가까이 이제 내공이 쌓이다 보니까 사실 뭐 이제 독립기관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그냥 꾸준히 하고 있는 건데, 본인도 아름답게 은퇴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이 제롬 파월 의장도요. 내년에 이제 끝나는데, 자, 어찌됐든 두 가지 이유는 똑같아요. 높은 금리, 그리고 이 무역 전쟁, 중국과의 관세 전쟁. 그리고 여기 하나 차이점이라고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 차이점은 1기 때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했다라는 거고, 2기 때는 이제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동맹국까지도 같이 관세를 부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세가 너무 번지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그때보다도 조금 더 이제 충격이 짧은 기간이 더 많이 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차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나스닥 차트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나스닥 차트를요, 지난 2027년도 트럼프 들어서고 나서 2018년도에 이제 관세 전쟁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벌이고 나서 그 이후에 주가 차트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보고, 그리고 이번에 25년도에 또 지금 이 관세 전쟁으로 해서 폭락했을 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는요, 이걸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다 짐작이 다 되는 겁니다. 자, 먼저요. 지금 보시면 왼쪽 아래쪽에 보면은 2019년도 전에 2018년도 하반기죠. 자, 지금 이 네모칸은요, 한 분기예요. 1분기. 자, 보시면요. 그 마지막 분기에 막 90, 11 완전히 이제 뒷부분에 이 3분기, 4분기 해가지고 그때부터 붕괴되거든요. 그래서 한 분기 동안 주가가 뚝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보시면요. 2025년 오른쪽 끝에 보십시오. 파란색으로 체크한 거. 자, 이때도 이번에 뚝 떨어졌죠. 2만 불 찍고서 거의 15,000불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16,000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 가파르게 떨어진 거예요. 지난번에는 아무래도 천천히 더 떨어졌다고 뭐 별 차이는 없습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지금 2018년도에도 한 분기 정도,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뚝 떨어졌다 그러면 이번에도 비슷한 거예요. 이번에도 1월 달 해가지고 뭐 말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벌써 4월 달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중국과 뭐 협상한다 이런 얘기 막 나오니까 주가가 막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15,000까지 떨어졌던 게 17,000까지 올라왔는데, 자, 지금 여러분 우리가 2018년도에 어떤 주가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시면 지금 전망이 됩니다. 자, 저렇게 막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관세 때문에 막 주가가 미친 폭락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때 벌벌 떨었습니다. 왜냐면 막 20% 가까이 막 빠지니까 공포가 오죠. 여러분, 지수가 이 정도 떨어졌으면요. 지수가 20% 가까이 빠지잖아요. 그럼 개별 주식은요, 막 30%, 40%, 50% 빠져요. 그러니까 빅테크들도 막 30%, 40% 빠졌잖아요. 그리고 뭐 작은 주식들은 나락으로 가버리고요. 테슬라도 고점 대비 50% 빠졌잖아요. 그러다가 이번 주에 거의 한 20 몇 프로 정도 오른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떨어지고 나서 오르는 거 보세요. 자, 그때부터 막 계속 오르기 시작합니다.
계속 오르죠. 자, 저때도 계속 오르면서 또 보십시오. 한 분기 쭉 오르다가 또 조정 오죠. 저 조정이 지금 보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저 때도 또 막 조정 딱 오면 사람들이 저 때도 빨리 팔고 떠나야겠다 막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야, 빨리 정리해야지. 이 정도 많이 먹었다. 많이 먹었다 아이가 이러는데 사실은 오른 거 보면요. 본전이에요. 제가 초록색으로 화살폈잖아요. 자, 밑에 바닥에서 쫙 올라가요. 계속 올라오거든요. 스물스물 올라가. 저것도 자세히 보면요. 오락가락 하면서 오르락 내리면서 올라가거든요. 자, 어찌됐건 한 분기 쭉 올라갔는데,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다시 계곡을 그리면서. 그러다가 또 올라가고, 또 계곡 그리다가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꽤 올라갑니다. 거의 뭐 1년 넘게 쭉 올라가요. 2019년도부터 쭉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20년도까지 쭉쭉 올라가는데 한 1년 넘게 쭉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요. 전고점을 돌파해 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나스닥에 전고점이 있었거든요. 그때 뭐 한 8,000이랬는데 그걸 뚫고 쫙 올라가 버립니다. 전고점 뚫고 그거보다 2배 가까이 더 뛰어오르는 모습 보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살표가 끝나는 지점이 어디냐면요. 저게 이제 그 코로나가 덮친다고요. 저 코로나는 뭐 불가항력이죠. 예측 불가잖아요. 코로나가 오면서 뚝 떨어지거든 다시요. 그러면서 거의 뭐 옛날처럼 막 거의 돌아간다 이러면서 그때 난리였죠. 자, 아무튼 간에 보시면 코로나가 없다 치면요. 그때까지 쭉 계속 올라갔죠. 그래서 코로나 오고 나서 또 한 번 막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풀리면서 더 미친 듯이 더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오른 거 보세요. 2019년도부터 중간에 하락이 있었지만 이 2021년도 말까지 그냥 계속 올라갔죠. 그리고 또 뚝 떨어졌다가 또 쭉 올라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가 이런 걸 보시면요. 이번에도 똑같아요, 패턴이. 이번에도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거의 한 20, 30% 빠졌는데, 자, 개별 주식은 더 빠졌고요. 근데 이제 스물스물 벌써 또 이제 중국과의 협상 얘기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패턴을 아니까 이제부터는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떨어진 게 결국은 좀 있으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갈 거라고요. 전고점 돌파하면서 뭐 한 분기, 두 분기 지나잖아요. 이 점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올라갈 거예요. 막 1년 이상 계속해서 전고점 돌파하고 돌파한 다음에 거의 2배 가까이 뛰어버린다고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개별 주식은 이렇게 지수가 이만큼 오른다? 더 많이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특히 이제 빅테크들이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기회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떨어졌을 때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계속 사모은 사람들은요, 좀 지나보세요. 여러분들이 승자가 된다고요. 와, 수량이 깡패구나. 그때 깨닫게 돼요. 근데 막 지금 떨어질 때는 막 끝을 모르고 떨어지니까 욕하고 비난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요, 결국 지나보면은 다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 그래프가 정말 여러분들 큰 교훈이 되면 좋겠거든요. 결국은 여기서 뚫고 올라가 버립니다. 지금 여러분 15,000대까지 떨어졌던 게 17,000까지 올라왔어요. 이거 다음 주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한번 조정이 있든 없든 간에 하면서 쭉쭉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2만 불을 돌파하는지 안 하는지. 결국 여러분 지금 많이 눌려있는 빅테크들에 많이 떨어졌다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쌀 때 더 사자라는 거죠. 근데 그런 기세나 흐름, 폭발력이 어디서 보이냐면요. 팔란티어 주가를 보면 압니다. 팔란티어가요, 70불 때까지 떨어졌어요. 원래 120까지 찍고 나서 그만큼 떨어졌으니까 많이 빠진 거잖아요, 팔란티어가. 근데 사실 팔란티어가 PR만 보면 높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근데 팔란티어가 지금 올라오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팔란티어에 대해서 일단 이 작은 주식인데 기대감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주식이 막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 폭발력이 어마무시하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결국 이렇게 떨어진 거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고, 이 RSI 지수도 막 그 정도까지 한 30까지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버솔드 된 거예요. 너무 과도하게 빠진 겁니다. 그러면서 쫙 올라간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프 차트라고 하는 건요.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큰 그림으로 항상. 차트는 이런 그림을 보면서 차트를 보는 것이지 막 뭐 지금 시시각각으로 조사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주가가 앞으로 큰 폭으로
길게 상승할 수 있으니까요. 미친 상승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겁먹을 때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모은 사람들이 승자가 되고 계속 가져가세요. 중간에 조정이 올 수가 있어요. 한번 오르고 나면요. 지금 왼쪽에 18년도도 쫙 오르고 나서 19년도 들어가면서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오지만 놀랄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 앤 홀드가 답이라는 건요. 이런 그래프를 보면 안다고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라는 게 결국 무너지더라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을 탑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이 앤 홀드 하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보면요. 돈을 크게 벌죠. 특히 눈여겨볼 건요. 2018년도에서 그때가 한 8,000이었거든, 나스닥이요. 근데 지금 보면은 2만을 돌파했어요. 그때도 떨어진 게 6천 정도였다고요. 그러니까 떨어진 것부터 보면요. 거의 3배 가까이 뛰어 오른 걸 보게 돼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지수가 3배가 오른다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물론 중간에 돈 풀어진 게 있지만 풀어진 거 있다 하더라도 이만큼 오르는 건요. 지수가 이 정도 오른다, 3배 가까이. 개별 주식은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정말 좋은 때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로보택시라는 거. 그 로봇까지요. 이게 정말 주식이 상상 불가할 정도로 튀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겁먹을 때 아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쫄 때가 아닙니다. 정말 앞으로 정말 엄청난 1년, 2년 뒤에 큰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전고점 돌파는 기본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테슬라 주가가 갑자기 어저께 한 10%, 그리고 이번 주에 한 20% 이상대가 연속적으로 오르니까요. 자, 지금 뭐 공매도들이, 뭐 정말 다들 컴플레인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공매도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오늘 공매도 소식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요, 테슬라 주가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테크가들의 공매도들이 있거든요. 공매도들의 프레드 램버트 잘 아시죠? 제가 가끔씩 여러분들 소개드리지 않습니까? 이 프레드 램버트가요, 글을 올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Tesla stock surges on Elon's lies despite the disastrous earnings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번에 왜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을 이 사람 표현에 따르게 되면 disastrous earnings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재앙적인 그러한 실적이었거든요. 자, 보통 재앙적인 이런 실적이면은 주가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곤두박질 쳐야겠죠. 그냥 폭망하겠죠. 당연한 겁니다. 보통 그게 상식적이죠. 그런데 주가가 거꾸로 올라 버렸어요. 자, 그래서 주가가 올라버리니까 또 그것에 대해서 누구 핑계 대냐면요. 또 일론 머스크의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또 이런 식으로 핑계 댑니다. 항상 보면요. 이 테크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 남 핑계를 어마어마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에 계속 그 핑계를 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은 일론 머스크의 거짓말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올랐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테크가들이나 이 공매도 치는 친구들 보면요. 그러니까 머스크의 맨날 거짓말이다 그러는데, 아니, 머스크의 거짓말이면 이게 지금 5년 전에도 이랬거든요. 5년 전에 누가 날아갔냐면요. 고등어 아시죠, 여러분? 고등어가 고든 잔슨이 계속 했던 얘기가 뭐냐면 자기 예상에 이번에 실적이 안 좋으니까 주가 폭락이다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주가가 폭락하니까 근데 갑자기 폭락을 하지 않고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도 고등어가 뭐라고 하냐면 머스크 거짓말이라고, 머스크의 저 거짓말 같은 저 화술에 레토릭에 놀아나고 있다고, 소위 말해서 그 테슬라들이 놀아나고 있다고, 주주들이 놀아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저렇게 오르는 거라 그래요. 그러면 5년 전에 주가가 한참 밑바닥에 있을 때 테슬라가 조그만 회사일 때도 지금까지 올라왔는데, 아니 그럼 지금까지 거짓말 때문에 이렇게 오른다라는 게 시가총액 이렇게 탑 10에 들어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 매그니피슨 세븐에 들어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이 됐는데 거짓말로 그렇게 오를 수가 있나요? 여러분, 거짓말로는요 주가가 이렇게 오를 수가 없어요.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러분 수많은 기업들이 날아가는 기업들 있죠. 정말 사라지는 기업들 다 그렇게 날아가 버려요. 거짓말을 오래 못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테크가들이나 공매도들이요 너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은요 항상 그냥 자기들이 실적이 나쁘니까 떨어져, 그 공식적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주식들은요 이번에 실적이 나쁘더라도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 자주는 있지 않더라도요 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게 지금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테슬라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뭐 매크로적 이슈들,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그렇게 생기거든요. 그 이번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빴던 게 뭐 재앙적인 수준이 그게 지금 전환하는 시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전환하기 때문에 그게 이 재앙적이었지. 지금 이제 판매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올라오게 되면요. 그게 재앙이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 좋아질 걸 생각한다면 당연히 또 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탓은 안 해요. 이 프레드 램버트는요. 자기가 예측을 잘못하고 자기가 속단을 한 거거든요. 왜 자기가 속단해서 이렇게 안 되니까 자기 따라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공매도 친 애들이. 근데 공매도도 이번에 지금 벌써 이 늦게 들어온 친구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잃은 거예요. 막 허겁지겁 지금 스퀴즈 나는 거 봤죠? 어저께 제가 차트 보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스퀴즈가 나는 거거든요. 쇼커버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막에 불과해요. 이제 시작이라고요. 공매도 친 놈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지가 자기 탓을 벗어나기 위해서 자꾸 남 탓, 누구 때문에 이러는 거죠. 이런 거는요, 정말 안 좋은 자세예요. 본인이 잘못했으면 본인이 자기 거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꼭 뭐 누구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합니까? 빨간색으로 하려다 보세요. Lambert has a terminal case of EDS라고 합니다. 머스크가 이 프레드 램버트에 대해서 하도 이런 걸 여러 번 했거든. 이 프레드 램버트 자기 따라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뭐 자기한테 컴플레인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걸 핑계 대는데 머스크가 램버트는 터미널 케이스 오브 EDS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EDS는 보통 그 일론 디레인지먼트 신드롬이라고 일론 머스크 혐오 증후군이라고 이게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이렇게 이름을 머스크가 옛날에 갖다 붙인 건데 워낙 그 일론 머스크를 혐오하고 이런 팀들이 많잖아요. 워낙 그 뭐 걸출하게 이 기업을 일으켰죠. 세계 최고의 부자죠. 그런 아무리 적도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EDS라고 이걸 이름을 바꿔가지고 일론 디레인지먼트 신드롬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구 혐오 증후군 이래가지고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글자를 만들기 나름인데 머스크가 직접 EDS라고 만들어가지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일론 머스크 혐오 증후군 말기 증상이라고 이게 말기 케이스라고 터미널 케이스가 말기 증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말기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프레드 램버트 너는 네 탓해야지. 네가 판단을 잘못한 건데 왜 일론 머스크가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나를 탓하냐면서 머스크가 너는 일론 머스크 나 혐오 증후군 말기 증세라고 너는 말기 암과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유머처럼 이렇게 던진 거죠.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프레드 램버트 막 그런 게 아니고요. 옛날 고등어도 그렇고 택가들이 그 공매도 친 친구들 보면요 다 나락갔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자기 말 믿고 공매도 친 애들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같이 나락간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공매도 쳤다가 말아먹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비난할 거 아니에요, 이 친구한테. 그러니까 야 이건 왜 자꾸 일론 머스크 탓하고 남 탓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정을 한 것도 자기가 다 얘기해놓고 결국은 누구 탓한다라는 게 그래서 머스크가 Lambert has a terminal case of EDS라는 거 정말 재밌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요 너무 웃겼습니다. 머스크가 요즘 유머가 살아나는 걸 보니까요 정말 이제는 일이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머스크가 도지하고 정부 일할 때는 막 정신 없는 것 같더니 요즘은 이제 여유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도지에서 벗어나고 테슬라로 복귀하게 되면 훨씬 더 여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재미난 글들이 더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어집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지금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가 이 소위 테슬라에게 좀 머스크에게 엄청난 큰 선물을 허락해줬죠. 바로 이제 규제 완화거든요. 자, 이번에 이 교통 당국의 이 규제 변화죠. 그러니까 룰의 변화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회사들에게 여유를 줬어요. 그러니까 쓰잘데기 없는 거 뭐 보고하고 이럴 필요 없이 규제를 완화시켜줬는데 그 발표가 이번 주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발표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동차 업체들에게 니네가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들 중에 그냥 이제 너무 많은 걸 자꾸 보고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하는 게 fewer crashes 그러니까 이 적은 숫자의 충돌인데 그 충돌은요 뭐냐면은 그냥 이 치명적인 거 있죠.
그런 것들만 보고하지 뭐 자잘한 것까지 보고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테슬라의 잠재적으로요 가장 테슬라가 혜택을 많이 받는 그러한 이 법안인 거죠. 자, 그래서 초록색으로 하는 거 보세요. The Transportation Department announce죠. 이번에 교통국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no longer require automakers to report to certain kinds of non-fatal crashe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non-fatal crashes죠. 그러니까 이게 치명적이지 않는 사고들 있죠. 치명적이지 않는 사고를 더 이상 니네가 requirement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이게 자율주행에 대해서 개념이 없고 잘 모르다 보니까 없었잖아요. 자율주행 기술이 사실 그 테슬라 같은 자율주행 기술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복잡하게 요청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뭐 하게 되면. 왜냐하면 그때는 실존적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있는 게 이제 구글의 소위 그 구글 자동차의 그 웨이모잖아요. 근데 웨이모는 큰 치명적인 사고가 날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에 들어갈 게 별로 없는 거죠. 왜냐면요, 속도가 안 나는데요, 뭐. 속도가 30마일을 넘지 않아요. 사고 날까봐.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위에 레이더 다 달면요, 그냥 당연히 천천히 움직이고 큰 사고 날 확률은 거의 드물기 때문에 이런 보고가 할 필요 없는 거죠.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속도로 달린단 말이에요. 여기가 65마일이다, 70마일이다 맥스면요, 그까지 속도를 올려서 달린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합니까? 노란색으로 하는 거 보세요. 아래쪽에. The exception will apply only to partial self-driving vehicles using so-called level 2 systems라고 합니다. The kind Tesla deploy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예외적인 이 조항은 결국 테슬라처럼 레벨 2 시스템이라고 불리죠. 레벨 2 시스템의 부분적인 자율주행에 해당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테슬라 자율주행을 공식적으로 레벨 2로 분류하잖아요. 근데 이 레벨 2라고 하는 건요,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보통 레벨 5, 레벨 4 정도로 가야 사람이 없이 운전하는 걸 얘기하는데, 테슬라는 사실 지금 이제 사람이 없이도 되는 그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공식적으로는 레벨 2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과거 기준에서 그래 돼 있는 거거든요. 그 테슬라가 굳이 이제 막 보고, 이들에게 테슬라의 정보를 줄 필요가 없었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다 완성해놓고 이제 딱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테슬라에게 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법안이 테슬라가 가장 혜택을 받는 거죠. 그 실제로 지금 테슬라 외에는요, 보이지 않아요. 테슬라처럼 이 엔텐트 방식으로 자율주행을 진행하는 거 보이지가 않습니다. 중국 업체들이야 지금 따라하려고 이거 하나씩 따라하지만 너무 늦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는 방식이. 그러니까 이번에 법안을 개정한 건요, 테슬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게 머스크와 테슬라를 위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좀 더 국가적 차원에서는 우리 국가의, 미국의 최고의 또 기술, 자율주행을 선보이기 위해서, 그걸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테슬라를 밀어줘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머스크가 이번에 그 트럼프를 지지했고, 또 이 소위 말해서 뒤에서 이제 이번에 계속해서 도지를 하면서 정부를 위해서 일하고 트럼프와 계속 같이 호흡을 맞춰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법안의 규제랄지 이런 풀어주는 건요, 이건 당연히 트럼프의 선물이죠.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면서도 마찬가지고요. 국가 경쟁력, 그리고 또 머스크의 헌신, 이런 걸 봤을 때 해주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혜택을 보는 건요,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4년 동안 테슬라가 기술을 진일보 시켜가지고요, 로보택시 만들어내고 해버리면 4년 동안 확보해 놓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정권이 만약에 바뀌더라도요, 영향이 없어요. 왜냐? 이미 기술력이 올라와 있고, 테슬라가 보여준 게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 기술을 짓누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더라도 아무 영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혹자들은 정권 바뀌면 또 물거품 되는 거 아니냐 그러지만, 그 4년이면요 충분하게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겠죠. 이 자율주행을 가지고요. 거의 그냥 완벽하게 완성되어 올라서 이제는 그냥 뭐 한 3, 4년 뒤에는 길거리에 그냥 자율주행이 너무나도 편하게 다니는 그런 걸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안전한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이요. 그래서 이번엔 누가 봐도 뭐니 해도 교통국장이 내린 건요, 트럼프의 머스크를 향한 선물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교통국장이요, 자율주행에 대해서 잘 알아요. 테슬라에 대해서도 잘 알고 머스크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머스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타이밍에 너무 잘 풀어준 거죠.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자, 스타링크 소식 오랜만에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스페이스X도요, 이제는 본격적인 IPO 상장까지 제가 볼 때 이제 뭐 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 이 메이저 항공사들도요, 너도 나도 이제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도, 항공사죠.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인터넷을 우리가 이제 장착한다 그러는데, 이제 버진 애틀랜틱 보세요. 자, 버진 애틀랜틱도 이제 또 메이저 항공사 중에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이 버진 애틀랜틱도요. 지금 보시면은 테슬라 이 스페이스X 스타링크의 와이파이를 지금 현재 얹기 위해서 이제 이 토론 중에 있다, 논의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자 지금 아래쪽에 일론 머스크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초록색 하나 보세요. Airlines that don't have Starlink will be a serious disadvantage라고 하죠. 자, 앞으로 항공사들이 스타링크를 가지고 있지 않는, 즉 스타링크의 인터넷을 갖고 있지, 와이파이를 제공하지 않는 항공사들은 엄청나게 불리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Serious disadvantage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여러분, 이 얘기는 과거에도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미래에는 전기차 가 대세고 전기차에 자율주행이 없으면 망한다라고 얘기했듯이 지금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앞으로 항공사들에게 이 스타링크의 인터넷이 제공되지 않는다? 그럼 고객들은요, 엄청 불평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객들이 무료로 제공하는 이 스타링크, 이제 비행기 안에서 무료로 제공할 거예요, 아마. 이 와이파이 접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항공사에서 내겠죠. 그건 이제 비행기 값에 올려가지고 팔겠죠. 그리고 지금 그 항공사들에서 써보니까 이제 비행기 안에서도 인터넷이 돼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와이파이를 못 보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유튜브를 본다 할지, 또 뭐 여러분들이 그냥 인터넷 접속해가지고 업무를 볼지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돈을 내야 되는데 좀 질적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많이? 뭐 등록하더라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앞으로 대형 항공사들이 제공한다? 고객들이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거 안 갖고 있는 항공사들 어떻게 되겠어요? 에이, 저건 인터넷도 안 돼. 야, 비행기에서 얼마나 심심한데, 10시간 장거리 여행하는데, 우리 저기 스타링크 있는데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되는, 고객을 다 뺏기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너도 나도 다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도 스타링크 연결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머스크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스타링크를 갖고 있지 않는 항공사들은 결국은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것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힌트입니다. 자율주행이죠. 앞으로 여러분, 테슬라의 자율주행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로보택시 후에 올해 말 지나고 내년쯤 됐을 때는요, 테슬라 자율주행이 없는 자동차들은, 전기차들은 이게 탈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야, 이거 뭐냐, 이거? 이래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미 경험해버리고 소문이 나버리면요. 그러면 자동차 업체들이 어떻게 될까요? 너도 나도, 야, 우리도 장착하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테슬라 말고 포드가 만약에 장착을 했다. 포드 차를 탔는데 자율주행이 돼요. 가는 게요.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모든 기업들이, 야, 우리도 좋으면 라이센싱을 다 하게 되겠죠. 그럼 그렇게 되면 이건 천문학적으로 이제 돈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 자율주행이 안 되면은 자동차 사업도 망하는 것처럼 항공사들도 스타링크 없으면 망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그 시대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엄청난 시대가 오고 있죠. 그러니까 머스크가 하고 있는 게 얼마나 파괴적이고 혁신적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냥 테슬라는 바이 앤 홀드 기다리면요. 결국은 어마어마한 10배거 이 상승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2부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의 정규스티였습니다.